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19일 오후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입양 아동과 관련한 대통령의 실언이었는데요. 자, 어제 입양 가정에서 학대로 사망에 이르렀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기자가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실언을 했죠. 입양 부모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엄청난 실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무슨 아이가 가판대 물건이냐,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하자는 것이냐, 교환하자는 것이냐, 이런 식의 강한 비판이 야당뿐 아니라 각계에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틀 연속 해명에 나섰죠.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위탁 부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있었던 발언이었다라고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엉뚱한 분이 갑자기 소환이 됐습니다. 갑자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10년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두 아이를 입양한 입양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은 슬하에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4명의 자녀 중에 2 아들이 바로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1984년생 그리고 86년생 2 딸을 키우다가 2000년 그리고 2006년 각각 9개월 그리고 11살 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자, 최 원장의 이런 과거 이력이 오늘 주목을 받은 것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일화를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 시절 만났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일화를 짧게 소개했습니다. 주중에는 경찰서 출입 기자를, 하루 쉬는 주말 하루에는 입양인 전문 기자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취재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최재형 현 감사원장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양과 관련해서 최재형 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와 대비되게 어제 있었던 그 대통령의 실언을 비판했습니다. 네, 조 의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민망한 얘기를 꺼낸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닌가라고 비꼬듯이 비판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양과 관련된 과거 발언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자신도 입양한 2 아들에게 입양 사실을 나중에 알려주었는데 거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양으로 인한 통과 의례와도 같은 고통이 있다. 입양 사실이 알려졌을 때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 그런데 이 고통에는 총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 입양 사실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면 입양에 대한 충격을 나눠서 받아들여 아이가 입양 사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최재형 원장은 2011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입양에 관련된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양을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불쌍한 한 아이의 인생 반전극으로 봐서는 안 된다.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최재형 원장은 참 미담 제조기로 불렸는데요. 항상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일화가 있죠. 바로 그 경기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저희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72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 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그 친구를 등에 업고 졸업할 때까지 2년 내내 등하교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라고 하는데 그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을 하자 이 등교를 스스로 도운 것인데요. 자, 이뿐 아니라 이 두 친구는 75년 그리고 76년 각각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학 시절에도 이 최 원장은 친구의 등하교를 그러니까 업어서 했다라는 것이죠. 친구의 등하교를 도왔고 결국 1981년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출퇴근할 때도 이 친구를 업고 다닌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업혀서 다녔던 그 친구는 최재형 원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이 보낸 천사이며 법조인의 양심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최재형 원장은 아버지도 유명한 분이시죠.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입니다. 작년에 그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최 원장은 감사원 실국장 등 그 30여 명의 간부들 앞에서 이 아버지 일화를 소개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최 원장이 소개했던 부친의 스토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1999년 6월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했던 북한 함정을 선체를 충돌하는 방식으로 밀어내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었는데 당시 최 원장은 갑자기 아버지가 인천 2함대로 같이 좀 가자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따라 나섰는데 그 당시 제2함대 사령관은 그 부친의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시절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해군 제자를 찾아간 것이죠. 이 부친은 2함대 사령관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대원들의 사기는 어떠한가? 라고 물었는데 당시 사령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맹렬히 짖으면서 사냥감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는 사냥개들의 끈을 잡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부친은 그러면 됐다 라고 안심해하면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최 원장이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당시 감사원 간부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원장인 제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고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라는 것이죠. 감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관으로서 야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품성과 소신을 가진 최재형 감사원장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더더욱 이 끊임없이 감사원장을 공격하는 여권 인사들 그리고 어제의 엄청난 실언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화제의 인물로 엉뚱하게 주목받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